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까지 끝났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를 배우겠습니다. 아주 쉬운 단원이에요. 결론 한 가지만 알면 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이런 설명 하나도 몰라도 결론만 알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문제를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냥 가장 어려운 이 문제 풀어볼게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나왔다. 무슨 단원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냥 여러분이 이걸 딱 읽으면은 이제까지 배운 거 중에서 어떤 단원인지 분류가 딱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읽어보죠. 1회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처음에 0점부터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지직거리지. 1600번 안 되겠어요. 유선 마이크 써야겠어. 정든 마이크 빠입니다. 이건 정말 나를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어. 지금 한 2년인가 썼는데요. 6년이요? 2년 정도? 2년? 3년? 나 기억 잘 안 나. 쌉소리였고. 내가 읽어주기만 한 거야. 1회 시행에서 10점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인 게임이 있는데 0점을 시작해서 이 게임 1600번 독립 시행한 후에 점수가 832점일 확률을 구하시오를 보고 드는 생각.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하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에서 게임을 이긴 횟수를 여러분이 확률 변수 딱 놔야 되거든요. 이항 분포 단어는 지금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좀 더 줄게. x는 이긴 게임의 횟수. 이긴 횟수. 이긴 횟수를 x로 두면 x가 이항 분포 1600번 시행 그리고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1이구나. 요런 이항 분포를 따르게 돼. 오케이. 그런 이항 분포는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가지고 1600번까지 있고 합계 요 칸에 들어갈 건 뭐죠? 1600번 시행 중에 2번 이긴다. 5분의 1 확률로 2개. 5분의 4가 1598. 이런 칸이 있죠. 이 상황이 떠오릅니까? 그리고 또 이긴 횟수를 확률 변수 두면은 점수라는 거를 y라고 두자. 점수라는 거는 이겼을 땐 10점이니까 10x 이긴 횟수마다 10점. 그리고 진 횟수는 1600 빼기 x잖아요. x번 이기면 x번 1600번 중에서 x번 이기면 이만큼 지니까 이거 진 횟수에다가는 2점을 잃으니까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식을 구해야 돼. 잠깐만, 이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거 지금 이거 지난 단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돼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단원에서 이항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얼추? 그런 문제였는데 그때는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기대값만 물어보지. 이항 분포 상황에서의 평균 기대값은 얼마죠? NP잖아. 네. 그리고 분사는 NPQ죠. 이런 것만 구했었거든요. 원래 평균을 구하려면 얘를 다 곱해서 더해야 되는데 한 방에 구하는 공식이 있다 했죠. 근데 여긴 문제가 달라. 832점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 칸 중에서
832가 있는데 그 칸에 있는 확률 이런 거 이거랑 이거 833에서 확률하고 다 더해야 돼. 1600까지. 할 수가 없죠.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근데 얘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는 법이 있는데 이항 분포가 시행 횟수가 적당히 많으면은 얘를 정규 분포로 봐도 돼요. 정규 분포. 무슨 소리냐면 요 기대값을 여기다 쓰고 분산을 여기서 구해가지고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돼. 정규 분포로 바꾸면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내용만.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합니다. 야, 하던 거 그만하세요. 이제 멈추세요. 이 문제를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거 먼저 했냐면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지금 마지막에 한 10초 전에 얘기한 거 빼고 다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살짝 어렵죠. 근데 변수 2개 놓는 거. 이긴 횟수를 확률 변수 두면 이항 분포가 되고 근데 점수라는 거는 그 횟수에 따라서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 여기 살짝 어려운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이 유형은 어디서 나오는데 좀 쉬운 걸로 다시 가죠. 다시 177쪽으로 갑니다. 필수예제 21번.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야, 이항 분포에서 아는 거는 요거밖에 없죠. 평균 MP 분산은 뭐죠? MPQ죠. 그래서 이거는 240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140 나오거든. 근데 그랬을 때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그 이항 분포를 생각해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중요한데 표가 0, 1, 2 해가지고 요 칸마다 표 확률이 다 있어. 조합으로. 굉장히 근데 계산을 못 해요. 600, C, 2 5분의 2 확률이 2개 5분의 3이 598 계산을 못 한다고. 5분의 3은 598 어떻게 곱해.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건 불가능했었어. 이게 시행횟수 많아진 이항 분포에서는. 근데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이항 분포를 시행횟수를 적당히 많이 하게 되면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야.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화다. 오케이.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평균이 240이고 분산이 144, 12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고 문제를 풀어도 돼. 거의 비슷해요. 확률이. 그러면은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확률 찾을 수 있죠. 표준화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 이거 x-m 이게 z인데요. z를 이거 넣어서 z 바꾸면 되잖아. 263은 얼마냐? 뭐세요? 64 빼기 40이니까 24인데요. 16이 아니고 264 빼기 240 4 빼면 4 빼면 2 뭐 하세요? 지금 내가 귀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총체적 난국이네. 지금 마이크랑 좀 터질 것 같으면 너무 좀 스트레스 받긴 하네. 그래서 이게 Z로 바꾸면은 이게 24인데 11을 하니까 2잖아. 2부터 204는 204 되면 얼마냐? 36. 그럼 마이너스 3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확률을 구할 때는 얘랑 얘 더하면 되잖아요. 그게 다야 이 단어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 이게 끝이에요. 이게 굉장히 쉬운 단원이야. 깊게 들어가면 어렵겠지만은 그런 건 안 나온다는 거.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죠. 적당히 크면. 근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문제에서는 다 됩니다. 되는 것만 나와요. n이 적당히 크면 여기 뭐 써있어. np가 5보다 크거 나왔고 nq가 5보다 작거 나고 뭐 크거 나왔고 이렇게 써있는데 그런 거 안 따져도 돼요. 문제 풀 때. 다 되는 것만 나옵니다. 안 그러면 확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 다 되는 것만 나오고 n이 충분히 크면은 x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지금 기대값이고 이항 분포에서 이게 분산이잖아요. 평균 분산. 그걸 갖다 써가지고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시켜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평균하고 분산이 안 나와 있으면 거의 다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예요. 눈치를 채야 되는데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Z가 나오니까 정규분포 단원 문제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어디에도 평균, 분산이 안 나온다고. 정규분포를 안 주고 무슨 이상한 뭐 이런 것만 해. 막 몇 번 시행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만 나와. 그러면 이게 이항분포구나.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평균 분산 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확률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쌤, 근데 충분히 크면의 기준은 없어요? 충분히 크면 여기 써 있어요. MP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아하. 그리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35번 이상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했는데 몰라도 돼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왜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고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니까 사실은 전혀 다른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항분포를 시행 횟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그려보면은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기게 돼. 비스포르하네요. 물론 연속 확률 변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n이 50인 거잖아. n이 50인 그림에서 요 값은 뭐냐면은 한 여기 9라고 하면 9에서의 확률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50C 9 6분의 1짜리 이거 지금 한 개 주사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로 했으니까 6분의 1의 9승 뭐 6분의 5의 41승 그 계산해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률을 다 계산해 놓으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이런 종 모양이 나와. 실제로는 사실 평균보다 살짝 왼쪽이 치우쳐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몰라도 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우리가 딱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야. 그냥 적당히 이항분포 문제 나왔는데 뭔가 확률을 구하러 가면 그 칸에 있는 걸 다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정규분포로 바꿔서 할 수 있다고. 그것만 알면 끝나는 단원이에요. 한번 참고로 읽어보면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문제를 딱 보여줬듯이 이걸 보고서 이항분포로 뭔가를 써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연습 삼아 요거 한번 177쪽은 해봐. 거고. 지금 선생님이 이거 풀어줬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177쪽을 해봅니다. 두 문제. 이 두 문제 다 풀었으면 손 한번 들어놓아. 손. 넘어갑니다. 다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22번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장 표준적인 문제로서 단원이 없이 딱 내게 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이 이항분포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해버리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저게 이항분포 상황인지를 한번 보죠.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환자한테 주사기를 꽂는 거야. 그랬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한 명한테 꽂으면 주사기 하나 딱 꽂으면은 0.6 확률로 치유가 되는데 150명에게 이 약을 투여했다. 약을 투여. 그러면 150명한테 주사기 꽂은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독립이지. 얘가 낫는다고 해서 얘가 치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관련 없잖아. 앞에 사람이 낫던 말도 내가 치유될 확률은 0.6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150 시행 중에서 그 치유된 환자의 숫자는 0명부터 150명까지 나올 수 있죠. 주사기를 150명한테 꽂으니까 0명부터 한 명만 나올 수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0명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 확률은 굉장히 작겠지만, 그러니까 치유된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두면 요 x가 이항분포 150번 시행 0.6 5분의 3이죠. 요걸 이항분포 따르게 돼. 그런데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건 문제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치유된 사람의 수가 99 이상일
확률 이걸 물어봤죠. 근데 이항분포에서는 확률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죠. 칸은 엄청나게 많은 칸이 있어. 99, 100, 101, 102 해서 150까지 칸 다 더해야 돼요. 확률을.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Z가 있으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 바꿔서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은 치유된 환자의 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따르는데 이미 구해놔야죠. 기대값은 NP니까 곱하면은 90이죠. 평균적으로 90명 정도는 치유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0.6 확률의 주사기를 150명 꽂으면은 얘네들 곱해가지고 한 90명 정도 치유되겠지. 평균적으로. 90이고요. 분산은 MPQ인데 90 곱하기 5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계산하면 또 제곱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마. 36 딱 이렇게 또 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90,6의 제곱인 정규분포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표준화 시킬 때 어떻게 하죠? Z는 시그마분의 x-m이로 하는데 평균이 90이잖아. 시그마는 6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확률 99 이상의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99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3이죠? 1.5. 그러니까 Z로 환산했을 때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0.5에서 이거 빼니까 0.0668. 지금 건방지게 좀 풀었죠. 그림을 안 그리고 풀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젠 하도 많이 하면. 그래서 문제가 좀 쉬운 것들은 Z로 바로바로 환산해가지고 그냥 빡 보고서 Z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놓고 1.5 딱 이렇게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 반드시 다 그려서 하세요. 네. 어려워지면 다 분포도 다 그리고 Z 그리고 X도 그리고 해가지고. 오케이 밑에 거고 너무 쉬웠잖아. 세 문제 다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하나 나와. 이거는 꼭 기말고사 볼 때 꼭 나옵니다. 수민이 아주 독주하고 있는데 멋있어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버렸어요. 너무 쉽잖아 그냥. 정규분포로 바꿔서 하라는 거죠. 이항분포를. 다한 학생들을 위해서 연습 문제에서 이거 있잖아요. 169번하고 똑같은 거. 이 169번이 제일 좀 유력하거든. 어렵게 치면 이거야. 이항분포 살짝 어렵잖아요. 확률 변수를 게임을 이긴 횟수로 네가 잡아야 돼. 근데 점수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 문제 재작년에 광신 나온 거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식상하니까요. 요거 풀어봐. 이거 깔끔하게 이거 풀어줘야 돼. 13번 나왔잖아 광신고에. 그거 요거 하면 쉬겠습니다. 시간 좀 충분히 주겠어요. 똑같은 거야 개념물리랑 숫자만 다르고. 문제를 딱 파악할 때 Z가 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도 평균하고 분산이 안 나오죠. 그러면 거의 다 이항분포야. 평균 분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명심합니다. 나중에 좀 헷갈려 하는데 웬만하면 Z가 나왔을 때 평균 분산이 없으면 이항분포라고 눈치를 채고 해야 됩니다. 좋아요. 답이 4번 나와야 돼. 4번. 그러면 미림여국과 한번 해보자.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유명한 문제잖아요. 어려워 조금 처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난감합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통계는 단원 분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단원에 어디 문제인지만 알면은 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분류를 잘 하시고요. 선생님 아까 힌트를 줬어요. 정규분포가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는데 평균 분산 그런 게 없으면 엔간해서 다 이항분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항분포라 생각 잘 안 들어 근데 이건. 그래서 잘해 보세요.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면 확률 변수를 x를 정했으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이름을 한글로 한번 써보세요. 뭐를 확률 변수로 놨는지를. 몇 명이 나가야 되죠? 3명이 나가야 4명이 나가야 돼요. 4명이 나가야 돼. 원래 붙었던 애들 중에 4명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럼 4명으로 하면 되죠. 등록을
포기한 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두면 되지. 등록을 포기한 학생 수. 포기한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로 두면은 얘는 이항분포 100번 시행 포기할 확률이 10분의 1 이거죠. 그러면은 정규분포로 바꾸면 평균이 10 그리고 3의 제곱 분산이 9.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명 선발하는데 10분의 1 확률로 한 명 각각이 다 등록을 안 할 확률이 10분의 1이면은 그럼 100명 중에 한 10분의 1은 떨어져 나갈 거냐? 10명 정도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평균. 기대값. 그러면은 얘는 4명만 포기해도 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얘는 굉장히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예비번호 4번이면. 나도 높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격한 사람의 수가 등록을 포기한 학생 수가 4명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림으로 따지면 평균 10명 정도 포기하는데 4명 이상 확률이면 여기 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엄청 크다고. 근데 얘를 4를 Z로 바꾸면은 얼마죠? 마이너스 2잖아요. 네. 시그마 간격이 3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0.5 더해야죠. 네. 답은 4번? 4번이네요. 아주 잘하는데 세련되게. 우리 반 너무 똑똑해. 우리 반 너무 잘하잖아요. 뭐 이런 식인데 뭐 너무 쉽잖아요. 학교 시험 문제가. 연습 문제 167번 보겠습니다. 스텝 2의 167번. 이런 표현으로도 잘 나와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포기하게 되죠. 100시 22 같은 건 너무 빡세잖아요. 이거 언제 이거 5분의 4 70시에서 어떻게 해요? 못하죠? 불가능한 계산을 물어보게 되면 이거는 이항분포에 들어있는 그 확률에 들어있는 칸에 적혀있는 것들이구나. 이거를 보고서 어떤 이항분포인지를 맞춰야 돼요. 이항분포 100번 시행 그리고 확률이 5분의 1짜리 이항분포에서 여기서 낸 요 더한 거는 문제가 22번 확률 변수가 2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해석이 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요걸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따 할 거고요. 168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분포라는 걸 느껴줘야죠. 한 개 주 차이를 450번 던질 때 1 또는 2의 눈이 이게 사건 A라고 하자. 사건 A. 얘는 정해져 있잖아. 확률이 3분의 1. 130번 이상 C번 이하가 나올 확률. 먼저 확률을 준 거죠. 확률 변수가 130 이상 C번 이하 1 확률을 먼저 주고 이항분포상에서 확률인데 정규분포 표준화 했을 때니까 이걸 Z로 바꾼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푸는 문제. 이것도 여러분 수준 지금 보니까 다 잘하는데 그래서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몇 문제 되지도 않잖아요. 고작 5개인데요. 지금 풀어 그러면은 잠깐 풀자. 마이크 때문에 지금 수업 할 열의가 안 생기는. 야,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푸시고 몇 개 질문합시다. 질문한데 재밌겠잖아.